피네이브는 2017년도 10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요. 처음부터 이제 저희는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 이제 그 당시를 회상해 보시면 시장에서 가상화폐가 상당히 그 ICO가 활성화됐을 때였고,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 corporate governance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, 궁극적으로 초기에 이더리움 체인에서 토큰 증권 프로토콜을 저희가 이제 몇 번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느꼈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체인에서 우리가 증권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했던 게,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, 증권 시장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했을 때 증권 시장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효율화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부분이 효율화될 수 있느냐? 결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월렛을 가지고서 커스터디 문제를 해결을 하고, 그 다음에 어토믹 세틀먼트를 통해서 결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두 가지가 혁신의 주축이고, 그 혁신의 주축을 가지고서 우리 자본시장 참여자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된, 그리고 그 이유는 초기에 우리가 종이로 거래를 하던 증권을 1980년대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80년대 후반입니다. 그 이중 구조를 가지고서 복잡한 원장들이 있었던 것들을 단순화시키면서 실적으로 자본시장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도전했습니다.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직접 플랫폼을 만들었고요. 캐나다의 그 Securities Commission들, 그러니까 캐나다는 미국처럼 SEC라고 하는 연방 감독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주정부의 Securities Commission들이 있는데, 저희가 그 주들마다 밑에 이제 6개 주죠. 그게 93% 캐나다 인구를 커버하는데, 거기에서 그 플랫폼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고, 그리고 동시에 블록체인 오디트도 받고 해서 그 플랫폼과 그 플랫폼 자체도 승인을 받고,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토큰 증권의 증권사, 거래소, 그리고 클리어링 에이전시, 그리고 이제 일부는 명의계사 대리인, 트랜스퍼 에이전트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. 일부는 레귤레이터리 샌드박스에 들어가 있고, 일부는 fully registered 돼 있고요.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상품상으로 놓고 보면, 초기에는 지금 한국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조각 투자라든지 이런 뭔가 좀 익저리한 상품들에 대한 그 기대치가 시장에서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그런 익저리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증권화하는 데에서 상당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뭔가 그 시장에서 어트랙티브하게 보일 수 있는 뭔가 특이해 보이는 상품보다는 이스태블리시된 그런 비즈니스들이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것의 효율성을 보고 우리 시장에 올라오게 되는 그런 트렌드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한 절반은 부동산,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뭐 할리우드 영화를 토큰 증권을 발행해서 파이낸싱을 하고, 거기에 NFT를 같이 얹어주는 그런 게 이제 익저링한 거죠.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저희 최근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립대학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하면서 신규 사립대학을 파이낸싱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, 뭐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심지어는 BMW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.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뭔가 익저릭한 거,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이스태블리시된 비즈니스들이 좀 더 이 토큰 증권 시장의 자본시장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효율성을 보고서 들어오는 부분, 그런 변화가 왔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자본시장의 효율화를 잘 놓고 보시면은요, 공모시장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시장을 보시면 이미 효율화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 집에서 HTS 가지고 거래하시면 그게 뭐 우리나라 증권사들 HTS는 거의 블룸버그 수준이잖아요.
그래서 상당히 효율화되어 있는 구조인데 비효율화되어 있는 곳, 그 다음에 특히 전자적인 플랫폼에 들어가지 않는 곳은 이 프라이빗 시큐리티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모아도 사모 시장이죠. 사모 시장이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시장인데 전 세계적으로 자산운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 대략 12 trillion dollars 정도 됩니다. US 달러로요. 근데 우리나라 GDP가 대략 지금 1.8 trillion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넉넉하게 놓고 봐도 한 6배 정도 되는 시장인데 그마저도 사실상 자산운용사들이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있었던 예를 들자면 명동 사채 시장 이런 것들은 커버가 안 되는 거죠. 그런데 실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자본시장에 적용됐을 때는 바로 그런 프라이빗한 시장들을 효율화시킬 수 있다는 데서 우리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변화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현재 뭐 MOU가 돼 있는 기관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협력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이제 하나는 토큰 증권의 상품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캐나다에서 가졌던 증권화의 경험,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작년에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뮤직비디오를 NFT로 만들고 그 NFT를 증권화 시키는 거를 저희가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한국에서 말하는 비정형적 증권의 증권화, 이게 대부분 이제 그거를 유틸리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이제 증권화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상품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품적 논의가 하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플랫폼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처음부터 끝단까지 상당히 이렇게 크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게 뭐 트랜잭션 레이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엔드-투-엔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뭐 이런 것도 논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다 보면 실제 우리가 뭐 한 2019년도, 18년도 이런 때 고민했던 많은 사항들이 지금 한국에서 그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인프라스트럭처적인 것, 즉 규제부터 상품 그리고 기술 플랫폼 시스템의 구축 이런 부분을 관련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협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일단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유별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조각 투자라고 하는 거는 가장 전형적인 게 우리 주식 투자가 전부 조각 투자잖아요. 근데 이제 비정형적 증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같이 그게 연동되면서 시장에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 같고 동시에 여러 이제 시장 참여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규제 당국이 그런 걸 좀 더 명확하게 하게 된다면 뭐 의도적으로 좀 그런 걸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도적이지 않다면 좀 더 명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상품이 작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상품 사이즈가 오히려 커질수록 더 안전합니다. 그래서 뭐 5억짜리 10억짜리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거는 테스트 데이터도 제대로 안 나오고요 시장 활성화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역으로 초기에 시작하는 상품 규모가 큰 게 훨씬 더 낫다. 그래서 아예 최소한도 그래도 뭐 한 200억, 300억, 뭐 1000억짜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지 테스트해도 의미 있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저희가 핀헤이븐이 또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는 한국 증권사는 아니지만 우리 경험을 가지고서 또 저희가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연락 주십시오.